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토익 대표 강사 윤지성 강사입니다. 자, 9월 적중 특강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뭐 대박달이니 쪽박달이니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럼 9월 달은 대박달일까 쪽박달일까요?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막 여러 개 막 엄청나게 많은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많은데 대박달 쪽박달은 여러분들 본인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많이 나오면 대박달이고요.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많이 안 나오면 쪽박달이죠. 그래서 양질의 문제, 양질의 자료를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시간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서 양질의 문제를 더 많이 풀고 그런 최신 유형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 대박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최신 기출 변형 문제들을 저와 함께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니까요. 아직까지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문제팩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 동사 목적어와의 의미적인 관계 정확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The surprise는 빈칸 동사 자리죠. excellence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문장 살짝 끊어보시고요. 우수성을 빈칸한다. In the computer programming industry에서요 라고 해석이 되죠. 자, A번부터 D번까지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여러분들이 몇 개인지 판단해 보시고요. 모르는 것들은 지금 모두 외워두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캡처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 먼저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recognize요. 지금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 세 번 외워두십시오. recognize는 전기토익에서 정말로 빈출되는 동사입니다. 정말로 빈출되는 동사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다라고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뭐 인정하다는 뜻도 나오지만 훨씬 더 많이 나온 용법이 표창하다라는 동사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cognize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공로를 인정하다라고 의미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표창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해야 돼요. 자, recognize 표창하다, recognize 표창하다, recognize 표창하다.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영영사전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의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To show public appreciation. 공식적인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For the achievements of someone. 누군가의 성취에 대해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to prize or reward someone. 누군가에게 칭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상을 준다라는 건데요. For what they have done. 그들이 썼던 것에 대해 가지고. 역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창하다, 감사하다 그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recognize, excellence 이런 우수성에 대해 가지고 표창을 한다, 상을 준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cognize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의 명사 형태가 뭐죠? recognize의 명사 형태 해보세요. 시작. recognition. 그죠? 자, recognition.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의 뜻도 있지만 표창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두 가지 용법을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번 계산하다라든지 B번에 amaze라는 것은 놀라게 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inputs, 입력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nput, 명사로서요. 누군가의 의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uggestion. 자, 이런 식의 의미로서 파트 7 등에서 굉장히 빈출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inputs, input. 누군가 의견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suggestion 내지는 feedback 이런 것들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input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들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2번 가겠습니다. JF라는 회사는요. 빈칸 지금 동사 자리죠. Its safety rules on page 4. 이런 식으로 의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전 규칙들이 되겠는데요. Of the customer agreement form이라고 해가지고 자, 문장 내에 지금 동사가 없습니다. 항상 문법 문제는요. 선택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문장의 구조 문제라는 게 판단되시죠. 문장의 구조 문제는 항상 동사가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 동사를 기준으로 빈칸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동사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 동사 오른쪽은 목적어 자리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첫 추가 되는 뼈대가 되는 동사가 없다면 빈칸이 무조건 동사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정답은요. A번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고 C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ing 동사가 아니잖아요. B번과 D번 중에서 이 포인트는 늘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칫 실수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강할 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특히 스터디 같은 것들을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지도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굉장히 좀 쉬운 문제고 기본 문제인데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맞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웃으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맞다 이거 아는 건데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스터디 할 때 또 약간 이렇게 또 썸이 있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네, 그런 관계 있을 수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근데 아, 맞다라는 말은 마치 이런 거잖아. 나는 마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수로 틀렸네? 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적인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는 정말 가끔씩 한 번이야 실수지.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데 어떻게 그게 실수겠어요? 실력이지. 이런 학생들은요, 네, 평상시에 내가 지금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인을 나한테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는 학생들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고사장에서 시험 치고 나오면서 교문 나오면서도 아, 맞다 그거 틀렸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어떻게 실력이에요? 실력이지.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 전에 수태 따져보시는 겁니다. 해석 전에 수태. 여러분 그 토익 공부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누구든지 뭐 수태 시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태 시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누군가가 만든 그 용어를 마치 뭐 고유 명사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데 항상 이제 시제라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해석의 영역에서 가는 거고요. 그 전에 수태라는 것을 먼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태를 먼저 따지든 수를 먼저 따지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수태라는 문법의 다리를 건너서 네. 수태라는 문법의 다리를 건너서 그다음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서 이제 시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시제는 해석 영역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뒤에 지금 추가적인 명사 목적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네, 수동 형태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능동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details, 그죠? details, 상세하게 보여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해석 전에 수태, 잊지 말자 수태. 해석 전에 수태 확인하기. 해석 전에 수태. 반복하세요. 좋습니다. 자, 3번 부사의 문제입니다. 자, Mr. O는요. reviews 검토합니다. 자, 시제. 여러분 시제 중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현재만 그러하다라는 게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 시제는요. 해석적으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시제 중 하나입니다. 뭐 현재 완료라든지 뭐 미래 완료라든지 네, 그런 게 어렵지 않냐고요? 물론 그런 것도 까다로울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시제가 실제로 빈도도 높고요. 많이 틀려요. 왜? 현재 시제는 늘 그렇다.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늘 항상 그렇다. 즉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실, 늘 그런 거. 그래서 가장 이제 작게 미시적으로 본다면 개인의 반복되는 습관이라든지 동작의 반복 같은 것들. 조금 더 크게 회사 차원에서 본다면 회사의 규칙, 규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이착륙 시에 핸드폰은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이런 게 현재거든요. 말 그대로 매번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다면 뭐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불변의 진리 같은 것들이 현재 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일회성인 동작이 아니라 항상 늘 그렇다라는 반복적인 일반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자마자 현재 시제를 꾸며주는 부사네. 네, 그러면 그대로 그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9가지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늘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은 현재 시제랑 가장 잘 어울리는 부사라고 해서요. 정기적으로 regularly, routinely, periodically. 일반적으로 generally, typically, customarily. 보통 흔히 normally, ordinarily, commonly. 9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피하지 말고. 자, 나같이 시작. regularly, routinely, periodically.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시작. generally, typically, customarily. 자, 보통 흔히 3개 시작. normally, ordinarily, commonly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 그대로 D번 찍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4번입니다. 4번. 지금 전치사 얘는 형용사인데 나머지는 전치사 등이고요. 어떤 구조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art of the factory는 is off limits to everyone. 자, is off limits to everyon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누구누구에게 출입 금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off limits 말 그대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전명구가 뒤따르겠고요.
반대로 on limits라고 쓰면 말 그대로 출입이 자유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누구누구에게라는 to 전명구가 뒤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uthorized personnel이라고 해서 허가받은 직원들. 근데 그 직원들을 꾸며주는 대절이 붙었어요. access cards. 말 그대로 뭐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뜻으로서 except가 정답이겠죠. 자, except 혹은 except for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 둘 다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except that 이렇게 쓴다면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except 혹은 except for 하면 네,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behind 어디 뒤이고요. ahead of는 앞이란 뜻인데 뭐 공간적으로 앞도 괜찮고요. 아니면 시점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앞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head와 behind 이 두 가지는요. 약간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떠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 스케줄에 딱 맞추는 것을 on schedu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on schedule, on schedule, on schedule, on schedule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일정보다 앞서서 끝냈다. 뭐 프로젝트를 일정보다 앞서서 끝냈다라고 할 때는 네, ahead of schedu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ahead of schedule, on schedule. 그다음 일정보다 늦춰졌다라는 것을 네, behind schedul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ehind라는 것은 물리적인 뒤라고도 의미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behind schedule 일정보다 뒤 늦춰져서라는 의미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head of schedule, on schedule, behind schedule 세 가지는 함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other 얘는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이거 대명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오답을 만들어내거든요. 왜? other이 대명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other은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서 가사명사일 때는 복수명사, 자 그리고 불가사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네, other 무조건 형용사다. 복수명사나 불가사를 꾸민다. 단수명사를 못 꾸민다라는 거예요. 왜? 단수명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단수명사라는 것은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other 뒤에 단수명사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네, 반드시 관사가 들어가서 another 이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other 자체는 단수명사를 꾸미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무슨 사다? 형용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입니다. 5번 명사의 문제인데요.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자, follow 따르다, 준수하다 이런 것들은 목적어 자리에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빈칸을요. 여기까지가 목적어고요. 자, 그 다음에 PP 형태는 이 목적어를 후치에 수식하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발견되는 어디에서? 직원의 핸드북에서 발견되는 빈칸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럼 명사어휘 뭐 규칙이나 규정 등에 따르는 대상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A번 benefits라는 것은 혜택, 뭐 이득이라는 뜻이고요. regulations가 규정이라는 뜻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velopments 발달, 성장, 뭐 개발 혹은 개발품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보통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겠고요. 네, permissions라고 하면 허락이나 허가가 되겠습니다. 자, follow 혹은 뭐 obey라든지 그 다음에 observe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타동사로서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타동사 세 가지 동요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follow, obey, observe. 네. 자, 그리고 자동사도 있는데 자동사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네. 자동사. 제일 대표적인 게 comply with죠. 네. comply with. 그죠? comply with. 계속해서 중얼중얼 반복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강의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중얼중얼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form to with 역시 무언가를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자동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bide by 그 다음에 adhere to 자, 이 정도까지가 준수하다, 따르다라고 해석이 되는 자동사 네 가지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comply with, conform to with, abide by, adhere to. 오케이? 네, C로 시작하는 이 두 마리, A로 시작하는 이 두 마리 각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부서의 문제인데요. After making, 만든 이후에. 우리 making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5형식 동사는요. 용법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5형식 지도를요. 물론 5형식 지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건데 5형식 문제를 전체적으로 쫙 정리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매달 두 번씩 있는 정기 토익을 매달 직접 치면서 보고 나면서 문제를 만들고 분석하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오형식 동사, 뭐 사형식 동사,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동사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도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형식 동사를 전체적으로 그렸을 때 그 중에 한 50에서 60%를 make가 차지합니다. 그거 대박이죠. 이 정도면 그 오형식의 정말 오형식의 제가 오형식의 mother이라고 불러요. 오형식의 mother, make.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30% 정도를요 find가 차지합니다. find는 이제 3형식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찾다라고 쓰지만 5형식일 때는요 목적어를 보호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다라고 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5형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make or find가 거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5형식의 make, 5형식의 find, 5형식의 mother, father 해서 make, find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5형식의 mother, father, make, find, make, find. make find 꼭 기억하세요. 보자마자 숫자 5가 머릿속에 빡 떠올라야 돼요. 네, 5형식으로서. 자, 그래서 만든 이후에 우리 마르케스라는 사람을요. 목적어고요. The lead actor, 이 주연 배우라는 게 지금 명사보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목적어 뒤에 명사보호는 동격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크라는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든 이후에 그 performances at the H Theater에서의 이 공연은요. have gotten 빈칸 better, 더 좋게 되었습니다라는 건데요. 자, 뭐 더 좋게 되었습니다. 지금 빈칸에 들어갈 부사는 그 더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더 좋은이라는 것은요. 그냥 좋은이 아니고 더 좋은, 더 좋게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 변화에 해당되는 형용사라든지 변화에 해당되는 동사 등을 꾸미는 부사가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remarkably가 정답이죠. 현저하게 매우라는 건데요. 다른 거 모르는 것 또 모르는 뜻이 있으시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필출 포인트, 필출 포인트에서 총 한 몇 개요. 8가지, 9개 정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변화에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변화, 특히 대표적으로 증가하다라든지 감소되다. 증가하다, 감소되다. 증감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상당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계속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급격하게라는 rapidly, sharply, quickly. 오케이. 그다음에 현저하게라는 noticeably, markedly, remarkably. 이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물론 외도 뭐 서서히라든지 뭐 점점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하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갈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 보겠습니다. over. 여러분 숫자 앞에 over는 부사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숫자 앞에 over는 부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에요. 이걸 활용한 오더 문제. 이걸 활용한 굉장한 함정 문제를 많이 만들거든요. over 자체는 전치사도 가능하고요. 부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사로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came to the job fair에 왔습니다. 직업 박람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완전히 끝난 문장 뒤에 the last minute change. 최종적인 변화죠. 우리 last minute이라고 하면 그냥 final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인 변화, 그 장소의 최종적인 변화라는 명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끝난 문장 뒤에 빈칸 들어가고요. 뒤에 추가적인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당연히 무슨 사죠?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whereas 얘는요. 접속사로서 반면에라고 해석이 되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저를 수반하겠고요. 자, notwithstanding. 이게 지금 오타가 아닙니다. notwithstanding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뭐 despite라든지 in spite of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however 얘 부사예요. 그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접속사로서는 뭐 아무리 뭐일지라도라는 뜻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여러분들이 크게 볼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however는 그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furthermore 얘는 게다가라는 뜻의 역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전치사는 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notwithstanding은 정답으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보통 이제 접전부 문제에서 오답 보기를 구성을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오답 보기를 구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모르면 헷갈리거든. 근데 모르면 궁금하잖아요. 시험장에서 궁금해가지고 어쩌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볼 수 없는 거고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전치사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The new buildings의 construction은요. 그 새로운 건물의 건설은 will be 비동사 뒤에 빈칸 뒤에 supervision of. 자, supervision. 이 supervise라는 것이 관리하다, 감독하다, 그죠? 이런 뜻이잖아요. supervision 하면 관리, 감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이건 정말 토익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보자마자 1초 만에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under이라는 것을 활용한 기출대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under이라는 것은요, 무언가의 아래라는 뜻인데 물리적인 아래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무언가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무언가의 영향하에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다. 무언가 영향 아래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표현들은 정말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Under the new management에서 새로운 경영진 하에라는 표현도 있고요. Under the supervision of somebody 해서 누구누구의 감독하에라는 표현도 있고요. Under control, 통제하에. Under current contract, 현재 계약하에. Under pressure, 압력하에. Under pressure, 압력하에. 네. 최근에 under 증가하는 이런 형용사 들어가지고요. Under increasing pressure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압력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도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정답 그대로 쓰면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으세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죠? 주어 동사 왼쪽에 주어 동사 그 주절 왼쪽에 컴마가 있고요. 그리고 블라블라 나온다면 이 전부 다 괄호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어로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괄호가 묶인다는 것은 수식어 거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컴마까지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절이 아니고 그냥 명사 목적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빈칸이 무슨 사지? 전치사가 들어가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given 무엇을 고려해 볼 때란 전치사가 맞습니다. 자, 무엇을 고려해 볼 때 given 전치사고요. 자, given 뒤에 that 이렇게 쓴다면 뒤에 주어 동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given 자체는 무언가를 고려해 볼 때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고려해 볼 때, 그 tech expo의 인기를 고려해 볼 때, 그 관심 있는 후보자들이요. 관심 있는 그 attend 참석자들은요. 반드시 그것을 가능한 한 빠르게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once는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도 되고요. 부사로서 한때, 한 번이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bove는 무엇보다 위에, 무엇을 넘어서라는 전치사고요. during은 뭐뭐 동안에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C번, D번 중에서 가장 해석적으로 적절한 아이를 골라주십시오. 자, as soon as possible 이 표현 있잖아요. 누구도 알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ASAP라고 줄여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정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at your 소유격 이 자리에 경우에 따라서 다른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convenience at your convenience라고 쓰면 당신이 편리하실 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at이라는 게 시점에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편리하실 때라고 쓰이는 전명구입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at 자리에 전치사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매달 기출테스트 문제를 변형해서 풀어보고요. 저희 학생들과 함께, 현강 학생들과 함께 오답률을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거의 80% 이상의 오답률이 났었던 문제입니다. 많이 몰랐었던 거죠. 자, 그리고 at your 이 자리에 하나만 더 earliest 라는 최상급의 형용사가 있잖아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라고 쓰면 당신이 가장 빠른 편리하실 때, 당신이 가장 빠른 편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를 조금 더 완곡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당신의 가장 빠른 편리하실 때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까지 정리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번 정기 토익을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6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가 달려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문장 넣기로 시작이 되는데 첫 문장부터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ginning in February, 2월 달부터 The Lancaster Bus Line은 오직 운영될 것입니다. Until midnight, 12시까지 on Fridays and Saturdays. 자, 이렇게 Fridays and Saturdays라고 쓰면 S가 붙어 있으면 그러한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 on weekdays 평일 날에는 그것은 running 운영을 멈출 것입니다. 11시에 멈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the P라는 지역의 late night bus 심야 버스 서비스는 will be adding 추가시킬 것입니다. 몇몇의 stops 정류장들을 추가시킬 것입니다. 현재 루트에 있어 가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의 루트, 현재 루트에 있어가지고 몇몇의 stops, 네, 정류장들을 추가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L terminal and L downs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including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일종의 전치사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무엇을 포함하여가 되겠습니다. about 무엇에 관련돼서 뭐 주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무엇에 관련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아니겠고요. 뭐 such that 이건 전치사가 아니죠. 여러분 본 적 없으시죠? 네, such that 이건 보통 이제 뭐 비동사 뒤에 뭐 such 뭐 그러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평생 뭐 그렇게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뭐 대절이라는 것이다. 뭐 주어가 such 대절 해가지고 뭐 주어가 뭐 대절이라는 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쓰는 용법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rather than이라는 것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무언가의 비교 대상을 이끄는 표현이잖아요. 역시 정도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네, A번 including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visit our website 방문해 주세요. For the updated schedule을 위해서 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네, 시작 문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Please note the following service changes. 그대로 정답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service 변경사항들을 반드시 네, 주목하세요. 네, 입력하세요. 알고 계세요. 명심하세요.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lways, 항상 그랬다시피 네, 승객들은 조언받습니다. 뭐 할 것을? Travel safely, 안전하게 이동을 할 것을. 자, 그리고 빈칸할 것을, 비빈칸할 것을. 자, 지금 be reminded, 요구받습니다. to 부정사 할 것을. 자, 그리고 또 빈칸할 것을.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To fellow commuters라고 해서 그 주변의 commuters, 통근자들에게 fellow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한 동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서관에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fellow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통근자들에게 빈칸하십시오. 이 뭐겠습니까? 뒷문장 볼까요? Unfortunately, 정말 유감스럽게도 there has been a rise,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Complaints. 불평이 있어가지고요. About the amount of 빈칸이 있어가지고 불평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요청드립니다. That you think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것을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by limiting your phone conversation을요. 당신의 폰 전화를, 대화를 while taking the bus를 타고 있는 동안에 제한할 것을 이렇게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들, 뭐 전화 통화 같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당연히 노이즈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십시오? 네, 공손하세요. 예의 바르게 네, 행동하십시오라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갑자기 눈에 띄는데요. Compliance. 이게 최근 3개월 내 정기토익에서 품사 문제로 나왔었는데 역시 오답률이 50%가 넘었었던 정말 충격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그 명사 문제. 막 동사 뒤에 무슨 명사 목적어 자리,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선택지에 complaint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complain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complaint랑 굳이 또 쓰겠습니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누가 봐도 명사 자리. 누가 봐도 명사 자리라는 것은 그냥 명사 형태로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뭘 찍었었냐면 컴플레인을 찍고 틀렸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 거라 예상도 못했었는데 그 엑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의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complain 이거 명사처럼 쓰잖아요. 명사처럼. 그죠? complain. 점장님 컴플레인이 들어와서요. 아니에요. complaint. 이게 명사입니다. complain은 불평하다라는 동사예요. 아시겠죠? complaint 이게 명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그 영어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실제 영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complaint. 점장님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점장님 컴플레인트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평상시에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 때문에 네, 실제로 영어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컴플레인트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다른 것도 많아요. 우리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사랑하는 종족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실제로 이것도 복합 명사 아닙니다. 뭐 얼음 아메리카노 아니고요.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필평들을 쓰는 거예요.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그죠? 그래서 점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다 틀렸어요. 점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컴플레인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정답 다들 체크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7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문제 정도 딸려 있을 텐데요. 네, 지금 C Developer이라는 회사가 biweekly 격주의 progress report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행 보고서인데요. 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HG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운영 팀장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먼저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업데이트, 갱신사항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earched, 주어 생략하고 그냥 researched, 연구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인더스트리얼 산업 조명의 제조업체들을 중국에서의 이런 업체들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자, 10개 업체들이 숫자 같은 것들은 자주 묻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영어로 이렇게 있으면 여백에다가 숫자를 끄집어내서 써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자, 10개의 제조업체들이 연락이 됐었습니다. based on 어디에 근거해서가 되겠죠. 생산 능력들에 근거해가지고 자, 그들이 요청받았습니다. 제공할 것을 무엇을 제품의 specifications 세부적인 설명서, 세부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보증 정책들, 그다음에 production times 생산 시간들, 그리고 order minimums라고 해서 최소 주문량이라든지 아니면 pricing information 가격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지금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out of all the companies, 자, 모든 회사들 중에서, 자, 문제 out of something 중에서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냥 out을 생략해 버려 가지고 문제에 그냥 of 복수명사로 쓰는 것도 중에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회사들인데 우리가 we heard back from 이렇게 다시 들었었던 회사들 중에서 자, BO라는 회사입니다. BO라는 회사 고유명사, 회사 이름이나 사람 이름, 고유명사는 역시 여백에 이니셜을 써두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자주 묻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눈에 확 띄도록 여백에다가 이니셜로서 좌표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정말 파트 7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BO라는 회사고요. appears to be the most suitable. 가장 적절한 최상급 체크하세요. 최상급은 강조하는 거죠. 왜? 최고로 상하다라는 거니까. 최고로 높다라는 거니까. 자, 가장 적절한 제조업체로 보입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the foreign accounts liaison이라는 것은 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연락이라는 단어 되고요. 연락 담당자라는 사람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연락 담당자인 CL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CL 역시 사람 이름 고통석 읽지 마세요. 어차피 안 읽힐 사람 이름을 고통석 읽지 마시고 그냥 이니셜만 여백에다가 찍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제 이메일들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impressed, 인상을 받았습니다. quite impressed. 네, 꽤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의 전문 지식, 그리고 professionalism, 전문성이 되겠죠. If 그가 만약에 any indication 어떤 지표라면 of the kind of companies 그들의 그 회사의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then we will be in good hands 우리는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이고요. 지식도 많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사에 대표하는 지침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회사를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직원들을 우리는 representat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이요. 사전자에 보시면 대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라는 단어가 정말 그 회사의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분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객을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자동차를 산다면 그 자동차 영업사원을 만나는 거지 그 자동차 회사 그룹의 회장님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ales representative라고 해서 영업사원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그죠? 고객 서비스 담당자,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딱 맞대응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other manufacturers, 다른 제조업체들은 not within our price range, 우리의 가격대에 들어오지 않고요. 자, 그리고 meet, 충족시키다라는 타동사죠. 다른 중요한 conditions, 사항들에도 충족하지 못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거의 답을 정해놨네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text to be completed, 완성될 만한, 완료해야 될 만한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네, 1월 19일에서 23일 기간 동안에 완료해야 될 업무들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점에 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pursue further negotiations. 추가적인 협상을 하십시오. 이 BO라는 회사와 추가적인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by discussing.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정도 해석이 되죠. 네, 계약 조건들을 논의함으로써 정도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architect approval. 네, 건축 승인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on final interior design에 관련돼 가지고요. 뭐 wiring diagrams에 대해 가지고요. 자, 그리고 measurements 측정치죠. for the W Auto Factory 프로젝트의 측정치에 대해 가지고요. 자, then 그러고 나서 send 보내주세요. 그러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BO라는 회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뭐 하기 위해서? prototypes라는 것은 sample models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시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의 시제품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일단 이 CD라는 주인공 회사입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지문의 주인공이었었던 그 회사에 대해 언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자, 생산 레이트를 증가시켰다라든지 그 다음에 the recruit more workers라든지 그 다음에 차이나는 뭐 있었는데 나왔었는데 만약에 차이나가 어딘지 몰라 여러분 차이나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궁금하시면 이게 언급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어차피 고유명사 같은 것들은 눈에 잘 띄잖아요. 자, 그래서 고유명사에 해당되는 회사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도 제가 좌표를 설정해 두지 않겠습니까? 네, 빠르게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차이나 아니죠? 지점이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미스 G라는 사람이 했었었는지 첫 2주 기간 동안 뭐 했었었는지 첫 번째 문제에 나왔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urchase orders, 네, 구매 주문들을 검토했었다. 그 다음에 job candidates, 네, 후보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assessed, 평가했습니다. 회사들을 평가했습니다. assess라는 것은 evaluate와 마찬가지로 뭐 평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do business with, 사업을 함께할 회사들을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단의 주 내용이었었죠. 자, 16번입니다. 자, 무엇을 리포트가 언급을 하는지 미스터 리에 대해 가지고 네, 중반부에 나왔었던 그 사람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사람 같은 것들은 다 써두잖아요. 네, 이니셜만 써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죠. 지문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찾는 과정 자체를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두시는 과정을 네, 저랑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 방문 아니고요. 믿을 만한 직원이다. 정답이 되겠죠. 믿을 만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회사의 뭐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비록 it has not been around as long as most of its competitors. 그것은 경쟁 업체들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has not been around. 여기서 around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뭐 운영된 지 얼마가 됐었다. 우리 주변에 있다. around가 보통 주변이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건데 한번 영작해 보실래요? 그 무슨 영화, 뭐 지금 구체적인 영화를 말할 수 없으니까 뭐 무슨 영화가 지금도 상영 중이니? 이거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여전히 상영 중이? 막 데이트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아직까지 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뭐 상영하다라는 동사를 또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뭐 is it still aroun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영화 무비 제목 영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is still around 여전히 지금 around에 있어? 여전히 지금 있어? 이런 느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다른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보증합니다. 그 제품들의 퀄리티를 보증합니다라는 건데요. 항상 이제 문장 넣기에서는 파티시퍼 문장 넣기에서는 대명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왜?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뭐 지시 형용사라든지 지시 대명사, this, those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나왔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언급이 됐어야지만 it이란 대명사가 대신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구체적으로 딱 연결고리가 될 만한 그런 대명사 같은 지표를 찾아서 앞문장이나 뒷문장, 보통 이제 주로 앞문장이 많겠죠. 연결해 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나왔었는지 이 따옴표 문장을 기준으로 전 문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숫자 색깔이 좀 섞여가지고 요즘 조금 노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기준으로 왼쪽 문장에서는 그 it을 받을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2번 위치는요. 그 왼쪽 문장에서 지금 BO가 나왔었죠. 이게 가장 적절한 회사로 보인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비오라는 회사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회사들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해서 추가적인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2번이 100% 정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 7의 문장 넣기 문제는요. 딱 직접적인 연결을 줄 만한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적절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5번, 16, 17번까지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폭풍처럼 끝났네요. 파트 5, 6, 7까지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설명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이번 달 토익 대박 나시고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토익 대표 강사 윤지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